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문학적 상상력과 융합 콘텐츠 추근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수업을 소개하려 합니다. 자, 우리 수업은 시가 있는 수업입니다. 시와 함께하는 수업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감성의 나무도 있고 이성의 나무도 있어요. 그죠? 지난 20세기가 이성이 지배했던 시대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감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예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통해서 이 감성의 나무가 메마르지 않도록 수업을 시작할 때 재미 좋은 시를 여러분에게 낭송을 해주려 합니다. 그래서 이 감성의 나무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좀 시집도 많이 사고 시도 많이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날은 좀 시가 단절된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해서 좀 시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조그만 단초를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삶의 에너지를 얻는, 힘을 얻는 강의 수업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고난역경. 고난역경은 우리 삶의 걸림돌일 수가 있네, 그죠? 하지만 이 걸림돌을 잘 타고 넘으면 내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삶의 디딤돌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매년 연말에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접종을 하죠. 백신을 맞죠. 독감 예방 접종의 원리가 독감균을 우리 몸에 좀 약하게 해서 주입하는 거라고 합니다. 마치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는 쓸모없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 역경은 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그런 백신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에 고난 역경이 찾아오면 나를 더 강하게 하는, 내 마음을 더 강하게 하는 백신 역할을 한다는 그런 역발상, 긍정의 생각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수업은 우리보다 먼저 살다간 이 삶의 선배로부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는, 함께 배워보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수업의 전체적인 윤곽, 틀을 보면은 더 잘 알 수 있겠다. 그죠? 오늘날 인문학 하는데 우리 뉴스로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거리에 노숙인들을 문학 교육을 시켰는데 그들이 삶의 의지를 다시 가지게 되었다. 그런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분명 이 문학이 삶의 열정, 삶의 희망에 어떤 불쏘시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그 불쏘시개가 무엇인지 수업 시간에 같이 나누어 봅시다. 이 문학의 첫 번째 물음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은 우리 인간만이 던질 수 있는 물음입니다. 강아지가 나는 왜 강아지인가, 고양이가 나는 왜 고양이인가 생각을 합니까?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 빅데이터 시대, 사물 인터넷 시대에 생각의
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여러 곳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르네 데카르트가 그에 있어서 방법서설에서 코키토 에르고 숨, 라틴어로 이런 말을 했죠. 영어로 하면 I think, therefore I am. 우리말로 하면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허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명약 가나하다. 이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은 결국 생각의 중요함, 생각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학기술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이 기계 문명들이 우리들을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핸드폰 단축 다이얼도 1번 어머니, 2번 아버지, 3번 형, 4번 누나, 5번 동생. 전에는 전화번호도 많이 외웠었는데 기억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금방 물어보면 자기 전화번호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야 인간들 너희들 기억하지 마. 야 인간들 내가 대신 기억해 줄게. AI가 대신 기억해 줄게. 기억하지 마. 생각하지 마. 마치 영화에 나온 듯한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말은 상상하기도 두렵죠. 생각의 힘을 잃어버리면 그런 일이 올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를 통해서 생각의 힘을 길러봅시다. 이 문학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재방송이 없어요. 우리 삶은 단막극입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어요. 문학은 내가 살아보지 못한 여러 삶을 대신 간접적으로 살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일가를 이룬 사람들, 자서전을 읽어보면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나를 키운 7할 8알이 우리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경험을 하면 참 좋지만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시간적 제약, 공간적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하지만 책을 통해서는 이런 제약들, 시간적 제약, 공간적 제약을 일거에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는 100년 전에 그 장소에 가볼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는 1000년 전에 그 장소에도 가볼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는 100년 전에 사람과 만나서 커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는 1000년 전에 사람과 만나서 차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일거에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겠죠. 이 문학이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역사는 지나간 과거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E.H. 카가 얘기했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사도 보십시오. 자랑할 역사도 있죠. 또 일제 강점기 36년간 아픈 역사도 있죠.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문학이 철학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2400년 전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놓은 정답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내온 해답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들이 던진 질문 때문입니다. 그들이 던진 물음 때문입니다. 그 질문과 물음이 오늘날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철학은 곧 물음입니다. 철학은 질문입니다. 물음과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10수년 전에 내가 무슨 과목을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물으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내가 그때 했던 질문, 내가 그때 했던 물음, 그것은 기억이 납니다. 또 이번하기 우리가 좋아하는 매체인 영화를 만납니다. 최초의 민중 촛불혁명,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계백을 만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납니다. 또 인문학이 만국 공통어인 음악을 만납니다. 또 인문학이 인간의 가장 큰 테마인 사랑을 만납니다. 인문학이 예술을 만납니다. 사실 예술은 생존에 꼭 필요한 의식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예술을 향유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할까요? 우리 뇌는 세상을 바라보는 뇌와 내면을 바라보는 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뇌가 동시에 작동하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세상을 바라보는 뇌와 내면을 바라보는 뇌가 동시에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을 통해서 많은 예술 작품을 감상해 보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조각, 건축, 회화 이 세 가지를 시기별로 고대, 중세, 근세, 현대로 나누어서 많은 작품을 감상해 봄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데와 내면을 바라보는 데가 동시에 작동하는 경험을 해보려 합니다. 또 이 문학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을 만나보려 합니다. 이 문학이 삶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웰빙이라는 말 들어보고 우리말로 참살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웰다잉이라는 말 들어보았죠. 행복한 죽음, 아름다운 죽음, 아름다운 마무리. 죽음이 아름답다니까 아이러니하다 그죠. 하지만 오늘날은 죽음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더 소중하고 아름답죠. 그래서 죽음은 우리 삶을 비춰보는 거울, 죽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훌륭한 스승님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죽음의 순간에 가서 다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때 좀 더 사랑할 걸, 그때 좀 더 내 곁을 내어줄 걸, 그때 좀 더 베풀 걸 많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순간의 후회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좀 더 멋진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 수업은 어떻게 하면 각자의 삶의 조각품을 멋지게 조각해낼까 같이 고민해보는, 같이 공유해보는 아고라 강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너에게 뜨는 글이라는 시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진정한 친구이고 싶다. 다정한 친구이기보다는 진실이고 싶다. 내가 너에게 아무런 의미를 줄 수 없다 하더라도 너는 나에게 만남의 의미를 전해주었다. 순간에 지나가는 우연이기보다는 영원한 친구로 남고 싶다. 언젠가는 헤어져야 할 너와 나이지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친구이고 싶다. 모든 만남이 그러하듯 너와 나의 만남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진실로 너를 만나고 싶다. 그래 이제 더 나이기보다는 우리이고 싶었다. 우리는 아름다운 현실을 언제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접어두자. 비는 싫지만 소나기는 좋고 인간은 싫지만 너만은 좋다. 내가 새라면 너에게 하늘을 주고 내가 꽃이라면 너에게 향기를 주겠지만 나는 인간이기에 너에게 사랑을 준다. 잘 감상했습니다. 박수 짝짝짝. 짱구가 나왔네. 짱구가 무슨 말을 하려고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를 들 때까지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말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큰 말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늘 후회되는 것이 12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좀 많이 할 걸 늘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어머니, 아버지, 형, 누나, 동생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해보았나요? 못한 이 사랑함 가장 에너지가 큰 말을 여러분에게 수업 시작하면서 또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합니다. 에너지가 큰 말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짱구야,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에너지가 큰 말을 전해라. 자, 여러분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